여러분, 연봉보다 많은 보너스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상상만 해도 설레는 일이죠.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벌어진 성과급 전쟁이 화제입니다. 그 중심에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죠. 2023년 말 하이닉스는 직원들에게 평균 50%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일부 핵심 인력은 연봉의 100%가 넘는 보너스를 받았다는 소문도 돌았죠. 이에 질세라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문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평균 40% 수준이었지만 핵심 기술 인력은 그 이상을 받았다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성과급 전쟁이 시작된 걸까요?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반도체 업계는 극심한 불황을 겪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면서 두 회사 모두 적자를 기록했죠. 하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 붐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칩 제조사들이 HBM을 사재기하듯 주문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HBM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기 시작했죠. 2023년 4분기 하이닉스는 영업이익 3조 원을 넘기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이런 실적 개선이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고스란히 돌아간 것이죠. 반면 삼성전자는 HBM 개발에서 다소 뒤처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공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삼성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핵심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움직였죠. 특히 HBM 개발팀과 파운드리 부문 엔지니어들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핵심 인력은 1억 원이 넘는 보너스를 받았다고 해요. 이런 성과급 경쟁은 단순히 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인재 전쟁의 성격이 강하죠. 반도체 기술은 사람이 핵심입니다. 숙련된 엔지니어 한 명이 수백억 가치를 만들어요. 실제로 두 회사 사이에서 인력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에서 삼성으로, 또 삼성에서 하이닉스로 스카우트 제안이 끊이지 않죠.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인재를 잡는 게 기술을 잡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성과급 전쟁이 직원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당장 받는 보너스는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압박도 커지는 게 현실이에요. 높은 성과급은 더 높은 성과 기대치를 의미합니다. 다음 해에는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죠. 실제로 반도체 업계 직원들의 야근과 주말 근무가 늘어났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한 삼성전자 직원은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보너스는 좋지만 번아웃이 걱정된다고요. 하이닉스 직원도 비슷한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성과급만큼 업무 강도도 세졌다고 하네요. 결국 성과급 전쟁은 양날의 검입니다. 보상은 커졌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졌죠.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한 인재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노고는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성과급 전쟁이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중소 반도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지금까지 삼성과 하이닉스의 성과급 전쟁, 그 시작과 배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성과급 경쟁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시작점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업계의 성과급 문화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죠. 하지만 SK 하이닉스의 전신인 하이닉스 반도체는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반도체 업계 전체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을 단행했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핵심 인재들에게 파격적인 성과급을 지급하며 인재 유출을 막았죠. 이것이 바로 반도체 업계 성과급 전쟁의 첫 신호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죠. 2017년과 2018년은 이른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 불리는 황금기였습니다.
이 시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평균 1000%가 넘는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직원 1인당 평균 5천만 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죠. 하지만 2019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성과급이 대폭 줄어들자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두 회사는 성과급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기 시작했죠. 단순히 회사 전체 실적만이 아니라 개인과 팀 성과를 세밀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또 한 번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PC와 서버 수요가 폭증했거든요. 여기에 데이터 센터 확장과 5G 통신망 구축까지 겹치면서 반도체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2021년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평균 50% 임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이에 질세라 평균 13%의 기본급 인상과 함께 특별 성과급을 지급했죠.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두 회사의 성과급 지급 방식이 조금씩 달랐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직급과 직무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반면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분배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었죠. 이런 차이는 각 회사의 기업 문화와 경영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삼성은 엘리트 중심의 수직적 문화가 강한 반면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수평적이었거든요. 2022년 들어서면서 반도체 시장에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는 인재 확보를 위해 성과급 지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AI와 HBM 같은 첨단 기술 분야 인재들에게는 더욱 파격적인 대우를 제공했죠. 2023년 반도체 업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지만 핵심 인재 유출만은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0여 년간 이어진 성과급 경쟁은 이제 반도체 업계의 DNA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과급 전쟁이 실제 직원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현장 직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과급 전쟁이 실제 직원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김 과장은 작년 성과급으로 연봉의 150%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 없이 일한 보람을 느꼈다고, 회사가 인정해준다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하지만 모든 직원이 같은 생각은 아닙니다. 성과급 격차가 부서마다 크게 벌어지기 때문이죠. 같은 회사 안에서도 메모리 사업부와 파운드리 사업부의 성과급은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DRAM 부서와 낸드 부서의 성과급 차이가 상당했죠. 이런 격차는 직원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노력인데 보상이 다르다는 불만이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당한 차등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실적이 다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성과급은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인사 전문가들은 성과급이 단기 동기부여에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직원들이 단기 실적에만 집중하게 되고 장기적인 혁신이나 협업은 뒷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일부 직원들은 성과급 때문에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고 번아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계에서 성과급 경쟁은 계속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재 확보가 곧 기술 경쟁력이고 기술이 곧 시장 지배력이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서로의 핵심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반도체 설계 전문가는 두 회사로부터 동시에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시된 금액은 현재 연봉의 2배가 넘었고 사이닝 보너스만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제안은 반도체 업계에서 이제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도 있습니다. 높은 성과급에는 그만큼 높은 선과 압박이 따라오죠. 어떤 직원들은 이직 후 과도한 업무 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이직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성과급 전쟁의 이면에는 이렇게 복잡한 인간적 고민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반도체 기업들은 어떨까요? 인텔이나 TSMC는 어떤 방식을 사용할까요? 흥미롭게도 미국 기업들은 성과급보다 스톡 옵션을 더 선호합니다. 장기적 관점이죠. 인텔의 경우 연봉은 한국보다 낮지만 주식 보상을 포함하면 총 보상액은 훨씬 높습니다.
TSMC는 대만 특유의 안정적인 고용 문화와 함께 꾸준한 성과급 지급으로 유명합니다. 한국 기업들도 최근 스톡옵션 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금 성과급이 주류입니다. 이는 한국 직장인들의 문화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당장 손에 쥐는 돈을 선호하는 경향이죠. 하지만 젊은 세대로 갈수록 장기적 보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성과급 전쟁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문화와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직원들은 묻습니다. 내 노고의 가치는 정말 돈으로만 측정될 수 있는 걸까요? 워라밸, 성장 기회, 조직 문화 같은 비금전적 요소들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명확합니다. 반도체 업계의 성과급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미 내년 성과급 확대를 예고했고 인재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과연 이 전쟁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기업일까요? 아니면 직원들일까요?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성과급 전쟁이 한국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반도체 업계의 성과급 전쟁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런 성과급 경쟁이 지속 가능할까요?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진정한 윈윈이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현재의 성과급 인상이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반도체 시장의 호황기에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실제로 2023년 반도체 불황기에는 두 회사 모두 성과급을 대폭 축소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50% 이상 줄어든 성과급을 지급했고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죠. 한 해 전 받았던 큰 금액을 기억하는 직원들의 실망감은 컸습니다. 이처럼 성과급은 양날의 검입니다. 좋을 때는 동기부여가 되지만 나쁠 때는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삼성전자 10년차 직원 김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과급이 많을 때는 좋지만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요. 반면 하이닉스 직원 이모 씨는 성과에 따른 보상이 확실하니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젊은 세대일수록 성과급 중심 보상 체계를 선호한다는 사실입니다. 20대와 30대 초반 직원들은 기본급보다 성과급 비중이 높은 것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40대 이상 직원들은 안정적인 기본급 인상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세대 간 인식 차이는 기업의 보상 전략 수립에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보상할까요? 미국의 인텔은 기본급 비중이 높고 성과급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문화죠. 대만의 TSMC는 한국 기업들과 비슷하게 성과급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기술직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합니다. 유럽의 반도체 기업들은 복지 중심입니다. 금전적 보상보다 워라밸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제도가 발달했죠. 각국의 문화와 노동 환경에 따라 보상 체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성과급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업계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런 경쟁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인재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AI 반도체와 첨단 공정 기술 개발에 필요한 핵심 인력은 계속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들을 붙잡기 위한 기업들의 보상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액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장기적 성장과 만족도를 고려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부 전문가들은 성과급 외에도 스톡 옵션, 교육 기회,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방식의 보상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최근 복지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내 어린이집 확충, 유연근무제 확대,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고 있죠. 결국 성과급은 하나의 수단일 뿐 진정한 인재 경영은 더 넓은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보상 체계를 선호하시나요? 높은 성과급일까요? 안정적인 기본급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업과 직원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문화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과급을 준다 해도 직원을 송호품처럼 대한다면 결국 인재는 떠나게 됩니다. 반대로 직원들도 회사의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성과급 전쟁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 경쟁이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해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고 자리를 지키게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업계 성과급 전쟁의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노고는 제대로 평가받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커리어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